오늘 이야기는 터무니없는 말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은 팔만대장경을 근거로 하여 만든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 세상 이전에 영적 세계를 토대로 하여 세 명의 성자가 인간 세상을 어떻게 이끄는지 하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세 명의 성자가 서로 다른 종교와 서로 다른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세 명의 성자는 비슷한 정도의 영적 레벨과 또 파장으로 그들이 인간 세상에 끼칠 사명감을 느껴보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세 명의 성자는 사진을 보세요. 천상천하 유아독전의 거지, 저 친구 이름은 거지입니다. 거지와 그 다음에 오은리서의 닭대가리, 그리고 왕중왕의 사마귀 혹은 달팽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저 거지라는 것은 오은리서가 그의 직업은 거지라고 놀린 데서 붙여진 이름이며, 오은리서는 저 사람을, 앞에 나왔던 그 사람을 거지라고 놀립니다. 그리고 닭대가리는 오은리서가 훗날 거제도의 계룡산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거지가 알고, 이미 그때 거지가 알고 개와 용을 나누어 개두성이라고 부른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원래 개두성의 용왕이라고 그랬죠. 개두성의 용왕인데 수광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병자리로 태어나는 개두성의 용왕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저것이 지금 계룡산입니다. 저 계룡산을 위에서 인공위성으로 찍으면은 저렇게 나타나요. 위에 저기 보면은 확대해서 보면 저기 용 그림 형체입니다. 그리고 얼굴은 닭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룡산이라고 그럽니다. 사실 오은리서를 뜻하는 개두성은, 사실 개두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은리서를 뜻하는 닭벼슬을 말한 것입니다. 닭벼슬을 말한 것인데, 거지가 훗날 오은리서가 자신을 거지라고 놀릴 것을 미리 알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시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이런 거 따지지만은 사실은 시간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마귀죠. 계속해서, 저 사람은 옛날부터 계속해서 자신이 인간 세상을 다스릴 왕이 되겠다고 억지를 부려서 거지가 그를 사마귀 또는 달팽이라고 얕잡아서 부른 데서 시작한 것입니다. 거지가 저 사람을 사마귀라고 불렀어요. 또 달팽이, 소라라고도 불렀습니다. 자, 저 사진을 보세요. 사마귀는 한마디로 곤충의 왕이며, 여러분들 사마귀가 곤충의 왕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왕 되겠다고 하니까 사마귀라고 그런 거예요. 또 달팽이는 그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걷는 모습을 빗대어서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사실은 자 보세요. 달팽이가 걸어가는 것하고 밑에 십자가 지면서 낑낑거리면서 하는 거랑 저 모습을 가지고 달팽이라고 옛날에 얘기했던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사마귀는 쥐와 새도 잡아먹고, 저 사마귀가 쥐도 잡아먹습니다. 새도 잡아먹어요. 아셨습니까? 곤충이라고 여러분들 얕잡아보면 안 됩니다. 또 개구리, 뱀, 도마뱀, 고슴도치 등을 잡아먹으며, 또 저 사마귀는 고양이한테도 덤벼들어요. 지가 고양이한테 잡아먹겠다고. 고양이가 손으로 치지만 어쨌든 싸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닭 앞에서는 힘도 못 쓰고 잡아먹히는 그런 숙명을 지닌 존재입니다. 지가 아무리 까불어도 닭한테는 한 모경 나가요, 저기. 그래서 거지는 그와 같은 왕을 얕잡아 사마귀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거지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몰라서 그러지 석가모니 시절 때 세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종교가 다른 사람은 자꾸 딴 것처럼 생각하지만 같이 있었습니다. 저 사마귀도 그때 같이 있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석가모니는 나이가 좀 많았고, 그 다음에 오은리서는 그 당시에 석가모니보다 한참 어렸습니다. 어렸고, 그 다음에 사마귀는 또 오은리서보다 더 어렸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자꾸 지가 왕이 되겠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화를 낸 사람이 딱 두 사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 사마귀입니다. 자꾸 자기가 왕이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 명의 성자가 서로 다른 종교와 서로 다른 가르침을 펼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비슷한 영적 레벨로 한 형제처럼 지냈던 인물들입니다. 영계에서는 같은 한 인물처럼 지냈어요. 우리 인간식으로 생각하면 지네들끼리 싸움도 많이 했어요.
장난 같은 싸움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들 중 거지가 제일 먼저 인간 세상에서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경지를 터득했기 때문에 거지가 제일 먼저 터득했죠. 그래서 닭대가리와 사마귀는 거지 밑에서 함께 수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세상은 어떻게 바뀔 것인지 미리 알고 자신의 인생을 점검해 보라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세 명의 성자인 거지와 닭대가리 그리고 사마귀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간 세상은 크게 나누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대중이 중심이 되어 선택한 사회가 민주주의며, 민주주의는 대중이 선택한 사회가 민주주의죠. 그리고 힘 있는 어느 한 개인이 독점한 사회가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데가 공산주의고 대중이 움직이는 사회가 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예,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고 그다음에 공산주의가 사회주의입니다. 아셨습니까? 이 사회주의라는 것은 모두가 함께 일하고 모두가 같이 함께 일하고 또 일한 대가 역시 모두가 함께 나누어 갖는 데서 시작한 제도인데, 다 같이 일하고 또 다 같이 똑같이 나눈다가 사회주의예요. 제도인데 이것은 사실 뜻은 좋으나, 모두가 함께 일하고 모두가 함께 나눈다 뜻은 좋으나 현실성이 없는 제도입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는 제도예요. 모두가 함께 나누어 갖는다면 굳이 나 혼자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개인의 능력을 말살시켜 모두가 무능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주변에 있는, 지금 여기 주변에 있는 분들도 서로 능력이 틀려요. 그리고 서로 일하는 취미도 틀리고,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할 맛이 나겠어요? 안 나누겠어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뭔가 생기는 게 많아지면은 많아지니까 열심히 일하는 건데, 어차피 그래봐야 똑같이 나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할 기분이 나요, 안 나요? 예, 그래서 결국은 사회주의는 결국은 일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하게 되면 능력이 개발이 안 되죠. 그래서 사회주의는 전부 다 무능해지게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사회주의의 본뜻은 무능한 인간을 만들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직도 지금 우리가 사회주의가 뭔지 잘 몰라서 여러분들이 그러는데, 러시아 같은 나라가 지금 사회주의의 최고 대장 나라죠. 러시아도 땅덩어리가 커서 러시아지 다 무능해요. 나는 소련 시대 때 러시아를 가봤습니다. 그때 전부 다 걔네들이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우리한테 손 내밉니다. 요즘도 가면 손 내밀어요. 가게도 가봐야 살 게 없어요. 왜냐면 개인이 노력해서 일하는 게 없기 때문에. 똑같이 나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러시아는 잘 살았어요. 그 전엔 잘 살았는데 옷도 우리보다 훨씬 기지가 좋아요. 그런데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기껏해서 빵이나 만들고, 또 아니면 결국 옷이나 내려오던 옷이나 만들고, 그죠? 근본적인 생활만 하는 거지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땅덩어리가 크고 옛날에 소련이랐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저게 무슨 무서운 건가 보다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무능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우크라이나랑 싸우는데 저게 뭐 몇 년 걸릴 싸움이에요? 선진국가라고 하면서 또 강대국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몇 년 동안 싸울 일이 아니죠, 저기. 기껏 해봐야 잘난 나라 같으면 1, 2개월이면 끝날 싸움을 갖다 저렇게 몇 년 동안 한다는 건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능해요. 아셨죠? 그래서 사회주의의 본뜻은 무능한 인간을 만들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껍데기만 저렇게 커서 그러지. 그리고 또 하나, 우리랑 바로 지금 적대 관계에 있다고 하는 저 이북, 같은 민족이지만 완전 무능하죠. 저긴 없어요. 가봐야. 저긴 돈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돈 쓸 데가 없어요. 아셨습니까? 지금 사회주의 국가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하기에 러시아가 땅덩어리가 크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다 무능합니다. 거기 가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길 수 있어요. 아셨죠? 예. 이북 전쟁 터지면 안 싸웁니다. 이북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 총 들고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건빵이나 싸가지고 가서 건빵 던져주면 쟤네들 다 여러분들한테 와서 손 내밀고 여러분들 따르게 돼 있어요. 아셨죠? 예. 자유민주주의는 어느 한 개인이 독점해서 다스리는 제도가 아니라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는 대중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투표를 통해서 우리는 대통령도 선출하고 뭐 국회의원도 선출하고 그러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뛰어난 인물이 이끄는 이상적인 제도가 아니라, 뛰어난 인물, 아주 잘난 사람이 이끄는 그런 이상적인 제도가 아니라, 왜냐면 대중이 하니까 어리석은 대중이 선택하는 수준 이하의 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를 하겠다는 저 정신 나간 인간들, 저런 것들, 저 이북으로 보내야 돼요. 그게 지금 여기서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을 못 보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대중이 선택하면 그 대중은 수준이 낮습니다. 잘난 사람이 해야 되는데 잘난 사람이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또 자유민주주의의 맹점입니다. 아셨죠? 옛날 서양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철인 정치라는 것을 들고 나왔지만, 철인이라는 게 뭐예요? 마징가 제트 같은 철인 아니에요. 철학하면 철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철인이 들고 나왔지만 그 역시 대중이 받아들이지 않아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지금의 현실은 여러분도 살펴보면 잘 아시겠지만 사회주의는 무능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싸우면 자유민주주의가 승리를 합니다. 아셨죠? 예. 이북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싸우면 안 되는 나라예요. 아셨죠? 이미 우리는 이기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은 땅덩어리만 클 뿐 그들의 기술은 자유민주주의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우리는 열심히 기술을 개발해서 저들보다 몇십 배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우리가 장악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빨리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반이 지금 문제인데 우리 똑바로 정신 차린 사람들은 이걸 해서 우리도 세계 제패할 수 있어요. 아셨죠? 자유민주주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사회입니다. 내 것이 남의 것보다 좋아야, 내가 만든 것이 남이 만든 것보다 좋아야지 대중이 찾기 때문에 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 서로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중이 모르는, 대중도 이게 뭔지 모르는 그런 아주 좋은 것은 대중도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어요. 너무 좋은 건 대중이 또 몰라요. 아주 좋은 것은 있어도 대중이 찾지 않아 천재적 재능은 훗날 빛을 본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요즘 중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닙니다. 시진핑이 아니라 중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공자예요. 공자. 거기는 공자의 사손들은 다 공짜입니다. 요즘. 공자예요. 그러나 공자 그 당시엔 공자 별명이 뭐예요? 응? 상같이 개입니다. 아무도 안 알아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동네에서 애들 가르치다가 과외 공부하다가 말았어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뭐 구독자나 이런 게 적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직은 사람들이 못 알아줘요. 아셨죠? 문제는 대중이 모르는 아주 좋은 것은 있어도 대중이 찾지 않아 천재적 재능은 훗날 빛을 본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아주 좋은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세계를 알려줄 사람이 바로 닭대가리인 것입니다. 아셨죠? 자, 3000년 전에 거지는 태어나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쳤다고 하는데 태어나면서 못 외치죠. 예,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못 외칩니다. 그건 그냥 상징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쳤다는데 그 역시 그때는 천재적 재능을 통해 인류 사회를 구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 사람은 한나라의 왕자로 태어나서 호의호식 잘 입고 잘 먹으면서 잘 살 수도 있었는데 그 지위를 버리고 거지 같은 수행자를 길을 택한 것은 나름대로 인생의 비밀을 알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일에 쪼들려 사는 인생을 구하고자 나름대로 불교의 불법을 펼친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그때 불교하고 지금 불교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절에 가서 배우는 불교하고 옛날에 석가모니 시대 때 불교는 전혀 다른 불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불법이란 한마디로
세상살이에 쪼들려 살지 말고, 이 세상살이에 쪼들려 살지 말고 깨어나라는 의미에서 가르친 경전입니다. 세상살이에 쪼들려서 이렇게 세상에 영향받지 말고 너가 깨어나서 세상을 네가 마음대로 너 쓰고 싶은 대로 쓰면서 살라라는 뜻이에요. 거지는 세상살이보다 인생의 비밀을 분명하게 알아 살아서도 죽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인간들에게 깨우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비록 본인의 현실은 거지처럼 살더라도 말입니다. 예. 본인은 그 당시에 거지라고 생각 안 했어요. 내가 자꾸 거지 그래서 그러지.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거지 아니에요. 남의 집 가서 얻어먹고 살면은. 물론 본인은 얻어먹는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 사람한테 이 인생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서 얘기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들이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거지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사실 거지와 닭대가리는 영계에서도 함께 수행했던 사이입니다. 죽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영계에서도 함께 수행했던 사이입니다. 그리고 닭대가리가 거지보다 항상 능력이 우세했습니다. 항상 거지는 닭대가리한테 못당했어요. 영계는 이곳 세상하고 달라서, 여러분들이 보는 이 현실 세상하고 달라서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시대로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지금 터지지 않아서 그러지,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있다고 생각하죠. 영계는 이곳 세상과 달라서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현실에 사는 여러분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시간이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계가 있잖아요. 시계도 다 틀려요. 요즘은 전자시계이기 때문에 맞는 거지 시계 다 틀립니다. 너 틀리고 나 틀리고. 아셨습니까? 항상 현재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자기의 기억을 통해 과거를 느껴서 그러지, 기억만 없다면 과거와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가 지금보다 여러분들 키도 좀 작았겠죠? 그걸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그게 자기 아닌 거예요. 그 자기하고 지금 자기하고는 틀리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한 거지만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게 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거지가 살던 시절에, 아셨죠? 시절에는 파순이라고 하는 악마가 있었습니다. 그때 파순이가 예언을 한 거예요. 요즘 얘기로 하면 예언한 거예요. 파순이는 닭대가리가 미래에 태어나면 그때는 명품 옷을 입고, 웃돌이는 명품 옷을 입고 바지는 묘하게 생긴 것을 입는다고 했는데, 파순이가 그렇게 예언할 수 있었던 것은 시간이란 사실 없기 때문입니다. 나도 내가 왜 저런 거 입나 몰랐었어요. 사실은 팔만 대중형 보고선 파순이가 얘기한 거 보고 그래서 내가 저런 옷을 입는구나. 나도 이래서 나를 지금 아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거지가 닭대가리보다 먼저 태어나 우주와 하나가 된 것은, 거지가 먼저 태어났죠. 먼저 태어나서 3000년 전에 이미 했잖아요. 그것은 그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존재를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지 인식했던 시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지가 그 당시에 태어난 겁니다.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상태가 분명해야 모든 작용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태가 분명하면 어떤 작용도 물리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우주가 그런 시대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지가 그때 태어난 겁니다. 거지의 가르침은 이렇게 확실한 존재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지의 가르침은 확실한 존재를 하기 위해서 가르친 게 불법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어떤 작용에도 물러서지 않는 확실한 상태를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거지가 태어났던 그 당시의 그 상태를 입자문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상태를 현실이라고 믿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계가 현실이라고 믿잖아요. 그게 바로 입자문명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문명이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이거는 지금 입자문명이 여러분들은 처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드러난 현실을 중심으로 하여 살던 시대였다면, 현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도 벌고 그런 게 다 현실을 중심으로 해서 살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드러날 현실을 움직이는 작용이 중심이 되어 사는 시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작용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상태가 중심이 되었지만, 요거 잠깐 여러분들 얼핏 들으면 이해가 못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상태에서 작용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닭대가리입니다. 거지가 상태를 굳건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다면 닭대가리는 작용을 통해 모든 상태를 원하는 대로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아셨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그 상태의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자 문명으로 생각하면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꾸는 능력을 사이파워라고 하며, 물병자 시대는, 저 그림이 물병자 시대를 뜻한 겁니다. 물병자 시대는 작용을 통해 모든 상태를 원하는 대로 바꾸는 시기입니다. 이처럼 작용이 원하는 상태를 바꾸는 능력을 파동 문명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파동 문명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이파워를 금방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현실에 살 때는 하나하나 일일이 다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이거 바꿔놔야 됩니다. 그런데 사이파워를 하게 되면, 사이파워를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기를 하면은 세상이 바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상황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상황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이파워를 해서 뭔가 원하는 걸 하면은 세상이, 우주가 여러분들이 원해왔던 것을 따라주는 것이 파동 문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이파워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나 사이파워를 모르면은 일일이 있는 것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현실을 다 바꾸려고 해야 돼요. 그러나 사이파워는 있는 현실을 바꾸는 것이 사이파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할 줄 알면 그 능력에 여러분들이 저절로 고개 숙여 감탄할 것입니다. 미래 사회는 결국 사이파워를 통해 원하는 세상을 창조하는 파동 문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인간 세상을 다스릴 지도자가 바로 사마귀입니다. 이렇게 닭대가리가 이런 세상을, 이제 사이파워 세상을 만들고 사이파워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게 되면은 그때 그 인간 세상을 다스릴 지도자가 바로 사마귀입니다. 사마귀가 이제 왕 노릇한다 이런 얘기예요. 사마귀는 거지 시절에도 자꾸 왕이 되겠다고 조르니 거지가, 그 당시에 거지가 뭐라고 말했느냐, 팔만대장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너 어리석은 사람아, 너는 마땅히 한번 죽었다가 다시 죽기를 구해야 할 것이다 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래서 한번 죽었었죠. 그래서 사마귀는 전에 태어났을 때 달팽이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일찍 죽은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달팽이에요. 소라라고도 막 합니다. 소라. 그래서 옛날에 사마귀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달팽이처럼 저렇게 끼고 다니다가 결국 그렇게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이제 이번 생에 태어나면은 이제 이 파동 문명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제패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닭대가리가 세상을 구할 때 그 세상을 평정하기 위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이파워라고 하는 막강한 서원의 힘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사이파워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우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사이파워입니다. 아셨죠? 아직 여러분들이 실감을 못해서 그러지 사이파워는 지금 지구에서 가장 강한 에너지가 바로 사이파워입니다. 핵무기보다도 더 강한 것이 사이파워입니다. 아셨습니까? 당시에 사마귀는 맹세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마귀가 한 말이에요. 이것이 석가모니 시절에 한 말입니다. 이것이 나는 칼이나 몽둥이를 사용하지 않아도, 즉 나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사이파워라는 법을 통해 나라를 교화시키고 다스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법왕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사마귀는 말했어요. 아셨습니까? 미래의 지구는 이렇게 사마귀 법왕에 의해 평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런 인간들 있죠. 아주 그냥 골아픈 인간들, 입자 문명도 제대로 안 하는 이런 골치 아픈 인간들, 전부 다 평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바뀌어야 할 지구의 숙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이해 못하는 그런 인간들은 어차피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세상이 평정이 돼요. 아셨습니까? 앞으로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우주의 파장과 무의식인 우리의 영혼이 함께 움직여 살기 좋은 문명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앞으로는, 이제는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살 때도 돈 같은 거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파동 문명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원하면 우주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싸움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가 됩니다. 이게 평화로운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수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일찍 죽는 것도 하도 세상살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그럼 그때는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돈도 필요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우주가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시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이게 앞으로 미래의 우리 지구 문명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움직이는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영혼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생각하고 영혼의 힘은 다른 거죠. 여러분들은 아시죠? 생각은 여러분들이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바로 이 세상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함께 해야 할 파동문명 사이퍼워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